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그 북의 이모저모 연희 씨와 이제 늘 하는 코너로 돌아왔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북의 이모저모는 아니죠. 연희 씨하고 찍지만 그렇죠.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안타깝게도 이제 연희 씨가 기소가 되고 이제 공소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 날짜도 잡히셨죠? 네네, 재판 날짜까지 잡혔어요. 3월 24일 날로 3월 24일 로. 대구지방법원에 잡혔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마다 한 꼭지씩 이제 거기에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이게 김연희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리고 더 좋은 사회, 더 완벽한 사회로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남과 북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조금 새로운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번에는 연희님이 지난주에 대구를 갔다 오셨어요? 네, 대구 1월 12일 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아, 네네. 네, 이번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 이거 무죄다, 이거 처리해라, 이런 거 가지고 대구에 김연희 성안 준비 모임이라고 꾸려져 있습니다. 김연희 송환 준비 모임. 네. 이미 전부터 2015년도에 제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4월에 네. 나와가지고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거주지니까 대구에서 만들어진 거죠. 거기 변호사님도 있고 여러 시민단체들도 있고 여러 개의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함께 성안 준비 모임을 꾸렸죠. 그랬다가 재작년이죠. 이제는 2018년 12월에 제가 서울로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만나는 일이 좀 드물었죠. 아무래도 멀어지니까. 네, 대구 내려갈 일이 없고, 또 그동안은 때가 제가 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저를 다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기소하면서 가만 못 있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대구에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제가 기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격분해했던 거죠. 이제는 할 만큼 하고 알릴 만큼 알리고 하소연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국가보안법 거무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김연희를 기소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호황하다, 어이가 없다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 법원 앞에서. 네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도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못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언론들도. 거기서 또 눈여겨볼 게 MBC. 전 역시 서울 MBC하고 완전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여기 아무리 뭐 하고 해도 MBC가 취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날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대구 MBC에서 취재가 왔군요. 네, 대구 MBC에서 일부러 연락이 왔어요. 네. 자기네 MBC에 좀 들렸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MBC 청사에 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현장까지 와서 기자회견 하는 걸 또 찍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8시에 뉴스 데스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희님이 자료화면 올려주신 걸 저도 봤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페이스북이나 올리셨나요? 아니면 올리실 건가요? 페이스북에도 올렸죠. 그러니까 네.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네.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연희 송환 준비 모임 이전부터 다 준비돼 있었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 고맙죠. 그분들은 김연희 성안 준비 모임에 몇 년을 같이 함께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어쩌고 다 운동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피켓을 하나 만들자고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여긴 자본주의인가 돈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돈 일전하고 나오는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기부하고 아무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히 마음을 주곤 하시죠. 그러니까 연희님이 좀 많이 갚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쪽에 진짜 민폐의 대명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민폐는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뜻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받고 또 열정과 에너지와 자신의 시간과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희님을 통해서 북에도. 네. 제가 항상 아직까지도 계속 처음부터는 아니죠. 2015년 감옥에서 나와서부터 네. 시민들과 남쪽민들과 같이 하면서부터 내가 느끼고 아직까지도 그렇고 이제 북에 가서도 절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정말 부록한 데 서가서 다른 나라에 갔으면 전 오늘 살아있질 않아요. 오늘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미 전에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가족 구리고 이런 마음을 견디지 못했을 거고 전 이미 포기하고 쓰러졌을 거고 죽었을 거예요.
하도 제 옆에 진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봐주고 한 인간으로 봐주고 한 여자로 봐주고 아 저 여자가 애와 헤어져 있구나 애를 가족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이 남녀의 형제들의 이 따뜻한 혈육의 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것만은 항상 마음이 뜨거워요. 아니 뭐 송환 준비 모임에 진짜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성함이나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요? 네, 제일 먼저 우리 우선 먼저 법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걸려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최봉태 변호사님. 아 그분이 이제 서울엔 장경욱 변호사님이 계시고 네네, 대구에서는 최봉태 변호사님이 좀 주관해서 팀을 꾸리시는 건가요? 네, 변호인단이 지금 2개 변호인단이 들어갔잖아요. 서울 변호인단하고 대구 아 변호인단이 서울하고 대구하고 네, 들어갔죠. 그래서 서울은 장경욱 변호사님이 있고 대구는 최봉태 변호사님이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있는데 이 최봉태 변호사님은 이번에 1번가 해서 1번 위안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그 승소를 이끌어냈던 변호사님이 바로 최봉태 변호사님입니다.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가 있죠. 그 피해 보상 네. 그 판결을 얻어내신 네. 분이군요. 네. 뭐 일본 징병제라든가 네. 이런 일본과의 싸움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이번에 일본과 승소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뒤처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14일 날 서울을 올라오셨어요. 아, 네네. 올라오셔서 국회에 들어가서 외통이 아무래도 외교 문제 아닙니까 일본하고. 아, 일본하고 그게 또 얽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외통위에 가서 성용길 국회의원님 만나는 자리였는데 항상 또 제 전담 변호사 아니니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원태 변호사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면 나를 팔아먹었나 왜 이렇게 살이 쓴 여자들만 막 제 옆에 있냐고 네. 이영수 할매라든가 나라든가 하면서 막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영수 할머니 문제도 이번에 해결이 법상 문제가 됐고 이제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뭐 일본에 사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외통이 갔던 거죠. 아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이 그 외통위 위원장님으로 네네네 거죠? 맞죠. 네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김연희 문제 좀 토론 좀 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당장 택시 타고 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30분 동안 가서 성영길 의원님 만났죠. 외통위 위원장님 네. 만나서 저희 양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난 다른 거 없다. 그냥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거 이야기했더니 성영길 의원님 위원장님이 참 이건 안타까운 사연이고 어떡하나 자기가 왜 이게 외통위 위원장이 됐나 했더니 이런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갑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렇게 김연희 송환 준비 모임처럼 시민 차원에서 또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그쵸. 준비해 주실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최병태 변호사님이나 장경욱 변호사님처럼 또 법률적으로 법적인 네. 제도적인 절차적인 문제로 네. 풀어주실 것들은 풀어주고 근데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범태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이렇게 밟아주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건데 그 법적 말고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대구에 있을 때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거시원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나 집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네. 집도 알아봐주고 어떻게 막 하고 뭐 열심히 정말 노력해주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짬짬이 들여다봐준 김연희 성환 준비 모임에 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병인님, 그다음에 이창웅님 등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진짜 제 친동생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친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정말 친절하게 구석구석 정말 애로 없는지 많이 신경 써주고 이번에 기자회견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도 다시 모여가지고 그 참가자들이 우리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과 또 남쪽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도 회의도 하고 뭐 청와대에 청원한다거나 또 어떤 뭐 추적 60분인지 추적 90분인지 뭐 이런 TV랑 있잖아요. 여러 그런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도 하여튼 이런 TV들 그런 단대와 좀 연락을 해서 그렇죠. 이런 사연을 좀 어떻게 알리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좀 터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슬픈 일입니다만 그냥 있었으면은 만약 기소가 안 되셨으면은 우리가 좋게 해석하자면
지금 이렇게 요번에 기소가 되면서 이걸 새로 준비하시면서 진짜 싸움, 투쟁을 준비하시면서 느낀 게 뭐 어떤 분들은 김현희님 벌써 북에 간 줄 알았대요. 네, 이분들이.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계셨으면은 이제 송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딜레이 될 수 있었는데 요번 거를 계기로 진짜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폐해를 좀 밝히고 또 김현희님 개인적으로는 김현희님 북에 갈 수 있는 송환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어제 국회로 들어가는데 그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안 가셨냐고. 그러니까. 물밑작업으로 이미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아 참. 네. 아,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진짜 그 지금 김현희 송환 준비 모임에 그 많이 도와주신 분들, 뭐 연희님이 개별적으로도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진짜 연희님 만나 뵈면 그러니까 되게 낙천적이세요. 긍정적이고 많은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런 웃음과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거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대구에서는 역시 대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구 하게 되면 어떤 보수적인 그렇죠. 좀 나쁜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처음부터 대구에 가서 그러는지 대구에 대한 정이 깊어요. 딱 내 고향 같은. 서울에 있다가도 대구에 동대구역에 똥 내리게 되면 마음이 푸근하고 딱 안정되는 정화되는 이런 고향에 왔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전 몰랐어요. 한 1년 반 동안 헤어져 서울 와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총 내려가니까 역시나 이번 역시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 대구 공기라든가 이런 게 더 포근해 보이고 이상하게 마음을 끌더라고요. 근데 언론 자체도 서울하고 또 좀 다른 게 대구 언론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많이 관심을 네. 가져주셨군요. 그래서 뭐 MBC든 물론이고, 대구 MBC 네, 또? 그다음에 뭐 네. 유수민이라던가, 네. 유수일, 유수원, 그다음에 유수원, 뭐 네. 평화유수, 그다음에 매일경제, 네, 뭐 대구 매일경제 예, 뭐 이런 데서. 것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많이 와서 아마 인터뷰도 많이 해줬고 또 많이 알려줬고 그리고 특히 대구 MBC는 따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한 꼭지를 따서 인터뷰 네. 기사도 올려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연희님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뭐 인간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철폐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날짜가 3월 24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거를 대구에서 하는 거죠? 예, 대구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구에다 했는데 장경호 변호사님이 좀 고민을 했었죠. 아무래도 언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라든가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방은 지방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네. 통일부나 청와대나 무슨 뭐 국가인권위 이런 모든 게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래도 기본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대구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대구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또 최건태 변호사님이 변호인단도 꾸리고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이제 대구로 좀 그러면 왔다 갔다 그쵸, 하셔야 되겠네요. 고생을 좀 하셔야죠. 그 대구에 가서는 어떻게 숙소 좀 있으실 땐 있으신가요? 저는 1박으로 할 생각은 안 했었어요. 네네. 그냥 9일로 밤에라도 늦게. 요번에 기자회견 내려가셨을 때? 네네, 기자회견하고 늦게라도 올 거다. 이제 옛날에는 내 집이 있어서 그냥 걱정은 없었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숙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 내렸던 김에 하룻밤은 자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면 섭하지 않냐.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원불교에 무슨 훈련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준비돼 있고 불도 뚜뚜이 떼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도 밥은 또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또 나물들도 참 좋고 네네. 밥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는 늦게까지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어쩌다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한 잔씩도 하고 뭐 그랬죠. 뭐 재미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예, 그쵸. 뭐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쪽 한 분은 만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내려라. 그래서 왜냐 하니까 그 원불교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를 하는데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지역마다 우리가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맛집이라기보다 전국의 특산물들. 예, 어느 지역에는 무슨 음식이 맛있어? 뭐 전라도 뭐 비빔밥 뭐 이런 것처럼 네. 전주 비빔밥 것처럼. 그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특색 있는 지방 음식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배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양 아줌마가 남쪽의 음식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남쪽 남남북녀에서 남쪽 남자하고 북쪽 여자하고 둘이 같이 만두를 빚는다던가 같이 하는데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뭐 해보는 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아, 그죠? 그러니까 연희님한테는 대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같으시겠어요? 그죠? 진짜 고향 같아요, 대구는. 그래서 자 대구에 뭐 악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좋은 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뜻 있는 분들, 열정이 있는 분들,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와주고 그쵸.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인터뷰 쭉 하시면서 뭐 인상 깊었던 일 같은 건 좀 있으신가요? 제일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김현희 송환 준비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하던데. 네. 근데 그 MBC랑 네.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는데 한결같이 기자들이 너무 웃보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하는 거예요. 아니 김연희 씨를 어떻게 찬양 건모가 어떻게 말이 되냐? 아니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서 좀 황당해하더라고요. 모두가 언론인들이 그래서 참 나만 황당하거나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딴 일반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황당하고 잘못된 거로구나 하는 걸 누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그 검사나 그 버스대라던가 그분들은 왜 그런 걸 일반 사람들 다 느끼는 거를 그 사람들 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현상을 일을 할까? 이게 참 우아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맡겨진 일이 직업이 이거니까 그냥 나는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 이거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강주 제주도 네. 4.3 때 지원금 보낼 때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막 보이콧도 했던 그런 네. 군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군대고 아무리 직업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도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최소한 그런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고 잘못됐으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죠? 박정철 열사인가요? 네. 감옥에도 갔을 때 그 교도관이 네. 이거 쪽지도 연결해주고 네.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해서 정의로 나가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보수대가 간첩이나 이런 사건을 범죄자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들이 전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정신 가지고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다라는 거는 좀 분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일본 군국주의라든지 뭐 그 나치의 그 복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전범으로 처단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검사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일을 했다 이런 식의 변명은 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판사님은 그래도 검찰을 받으면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도 뭐 제대로 안 되는 판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그래도 지금 시절에 뭐 옛날 방공 시절도 아니고 지금 시절에 판사들이 어떤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건 아닌 거고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거는 재판장에서 이제 검사들이 왜 찬양을 했냐, 왜 딸의 편지를 왜 페북에 올렸냐 이런 걸 저한테 이제 신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표현할까 이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그러면 503 씨는 왜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내려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여기서 찬양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그 대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한의 모스크바다. 네, 그 말 들었어요. 네,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좌익,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좌익이라는 말이 이제 빨갱이처럼 돼서 안 좋아지지만 그때 독립운동을 했고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올바른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70% 80%가 이제 좌익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구할 거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새가 컸던 곳이 대구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해요. 70년대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 이런 걸 했던 거는 그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경남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좌익 세력, 그 민족주의 세력들을 뭐 정의로운 세력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깡그리 시발하고 예, 그 수많은 그 사건들을 조작했고 이제 그게 전부 다 지금 연희 씨와 연결되는 국가보안법, 방공법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버더연맹 뭐 사건 이런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경산 커발트 광산 거기도 가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 갔으면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구 하게 되면 아우 뭐 껄통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 조용히 들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시민운동분들 정말 그 어디보다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대분들이에요. 근데 비록 수가 얼마 없어요. 그분들이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간구하게 힘들게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머스크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박헌영 위원장이 활동했던 주 무대도 이제 대구였고 대구 총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면 아마 대구부터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대구의 저 보수가 깨지는 순간 그 진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작이 되고 완성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국제보상운동 같은 것도 다 대구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네? 국제보상운동. 네네네. 그거 다 대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요번 연희님 사건을 통해서 그 대구의 어떤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시려면 좀 자주 내려가셔야 되겠는데. 네, 하나에 한 번씩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밀양이나 안동에 이제 많은 그 저기 뭐죠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의열단 단장 김홍봉님도 이제 그쪽이 고향이고 뭐 우리가 뭐 국악의 뭐 연고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전통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시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구에 갔다 오신 뭐 여러 가지 총평이나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3월 24일까지 준비를 하겠다. 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구인데 그 서울의 장경욱 변호사님, 이 변호인 분들이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대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구에 계시는 이 변호사, 최근태 변호사님을 위주로 하는 이 변호인단,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연결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할 거고요. 또 대구 성안 준비 모임, 네. 이분들하고도 앞으로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계속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좀 더 다른 어떤 뭐 준비를 할 건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좀 여론 환기, 여론 조성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론도 자주 만나실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서울에서도 좀 뭐 기자회견도 자주 여시고 네. 뭐 몇 명이 오던 자꾸 좀 활동을 하시면 조금 이제 여론 형성이 많이 되고 자 김연희 송환을 위한 준비 모임 이 분들의 활약을 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자주 전해주시고요. 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